자,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위치를 변하는 현상. 움직이는 게 운동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치? 움직이는 게 운동이야. 그러면 이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속력이라고 부르지, 속력. 그치? 속력이라는 거 우리 수학에서 이미 얘기했었지. 알 거야. 속력은 뭐분의 시간분의 거리. 거속시 뭐 엄청나게 수학에서 얘기했었을 건데, 자,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빠르다. 그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는 더 이동한 거리가 어떨수록 길수록 빠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운동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싶어.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우리는 다중섬광장치라고 불러줘. 다중섬광장치. 하나의 필름에 사진을 계속 착착착착착착 찍는 거야. 그랬을 때 0.1초 간격으로 찍는다.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1초 만에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1초 만에 이동하는 거야. 누가 더 빠르겠어? 왼쪽. 그렇지. B가 더 왼쪽? 오른쪽. B가 더 빠르지. 자, 그래서 간격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어떻더라? 빠르다. 됐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속력이지, 속력. 방금 했었지.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뭐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러니까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불렀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속력의 단위는 우리가 뭘로 썼지? 혹시 기억나니? 미터 퍼스. 그렇지, 미터 퍼 세크.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 그래서 뭐 이제 단위를 지금은 좀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해서 미터 매 초, 킬로미터 매 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쓸 줄만 알면 되지 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미터 퍼 세크하고 킬로미터 퍼 아워를 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단위를 변환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이렇게 요게 많이 나오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나눠주는 방법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바뀌냐?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은,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킬로미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1000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초로 되니까 어떻게? 나누기 3600을 해주면 됩니다. 1000을 곱하고 3600을 해주면 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3600분의 1000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쓸까? 킬로미터 퍼 아워 곱하기 이거 옮겨줄게. 3600분의 1000이 뭐더라? 미터 퍼 세크가 된다. 그러면 00 지우면 얼마야? 18분의 5가 되겠지? 맞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미터 퍼 세크에다가 5분의 18을 곱해주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지. 됐죠? 다음에 나오는 게 등속 운동, 또는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더라? 일정한 운동. 자,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자, 이 안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있어. 방향도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돼. 직선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방향까지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지. 방향이 일정하더라. 그랬을 때 다중섬광장치에서 아까 얘기했었지. 다중섬광장치에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혹시 학교에서 시간 기록계 얘기했었니? 점 이렇게 탁탁탁탁탁
탁탁탁탁 찍혀 있는 거. 그거 여기 떨어질 거. 떨어지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종이 테이프에 점이 딱딱딱딱딱 찍혀 있는 거. 예. 안 했어? 응. 그러니까 요 다중성광 장치밖에 안 했어? 네. 그렇구나. 예전에는 시간 기록계라는 게 있었거든. 이 다중성광 장치랑 다르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고. 이게 안 하셨으면 아마 안 나올 거야. 자, 요렇게 생겨 있어. 요런 종이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게 이제 시간 기록계거든. 혹시 다음에 뭐 학교에서 유인물 같은 거 나눠주면 한번 가지고 와봐요. 자, 그래서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어떻더라? 비례한다. 그러니까 V는 T분의 왜 TS가 나와 갑자기? T분의 S가 되는 거고 이 V가 일정하니까 어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맞죠? S는 VT 요거니까 그렇지? 요게 일정해. 따라서 S는 T에 비례, 시간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자, 1초 만에 4cm 같지? 그럼 얘는 4cm니까 0.04m. 그러면 얘는 어떻더라? 4cm/s는 결국은 0.04m/s로 바꿔줄 수 있지.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등속 운동의 그래프를 보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방금 얘기했잖아. 시간이 커질수록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모양이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는 어때? 속력이 어떻더라? 일정하지. 알겠습니까? 자,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선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는 항상 뭐분의 뭐니? 우리 함수에서 배웠었잖아. x분의 y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더라? 속력이더라.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더라. 그 다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이 민넓이는 항상 뭐 곱하기 뭐야? x 곱하기 y야. 항상. 그치? x축이 지금 시간이지. y축이 속력이지. 그럼 뭐를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하더라.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옆에 요거를 좀 봅시다. 요 등속 운동 그래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두 개가 있어.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야. 그러면 속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기울기만 가지고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였었거든? 속력이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A가 B에 비해서 기울기가 더 크고 따라서 속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다르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세로줄을 하나 그어볼까? 세로줄을 하나 그으면 같은 시간 t 동안 A는 얼만큼 움직였어? 이만큼을 이동했지? B는 이만큼을 이동했지? 따라서 A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A가 어떻더라? 더 크더라. 그래서 속력이 어떻더라? 빠르다. 그냥 기울기로 기억하면 가장 편하기는 해. 가장 편하지만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세로줄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세로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 직선을 하나 그리면 편해. 얘도 마찬가지예요. 속력 시간 그래프 세로로 그려보면 아이고 삐뚤어졌네. 세로로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더라? 요 민넓이 누가 더 커? C가 더 크더라.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얘는 Y축이 어차피 속력이니까 C의 속력이 더 크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지. 맞습니까? 됐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물체를 그냥 어떻게 떨어뜨리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 뭐가 없을 때?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공기의 저항이 생기면 공기 때문에 힘을 위쪽으로 마찰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고, 자,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중력만 받아서 떨어진다. 이때 요 속력 변화가 중요합니다.
속력 변화는요 1초에 9.8m/s씩 증가해. 즉 1초가 지나면 얼마? 9.8m/s. 2초가 지나면 19.6m/s. 3초가 지나면 29.4m/s. 4초가 지나면 39.2m/s. 5초가 지나면 49m/s.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5초만 떨어져도 1초에 49m를 갈 수 있는 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거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리고 점점점 가서 10초가 지나면 98m/s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 9.8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 우리는 소문자 G 이렇게 써. 중력 가속도 상수.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요 그래프를 보면 1초에 9.8, 2초에 19.6, 3초에 29.4, 4초에 39.2, 5초에 49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요 밑넓이가 뭐라 그랬지? 이동 거리라 그랬지. 처음에 이동 거리는 요만큼이지. 맞습니까? 2초일 때는 이만큼이 되겠지. 3초일 때는 이만큼이 되겠지. 그러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이런 식으로.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는 자, 요거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좀 쉽냐면 요거 공식을 좀 하나 선생님 써줄게. 이거 좀 외워줘.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긴 한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t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4.9t 제곱이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 h는 높이야. 높이기 때문에 h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니까. 즉 1초이면 몇 미터? 4.9m. 2초이면 4.9 곱하기 4니까 얼마냐? 19.6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이동하는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밑에 지금 한 거야. 요 기울기가 얼마더라? 9.8m, 9.8이더라. 알겠습니까? 속력 변화량이 9.8m/s니까.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량이 다른 물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무거운 물체가 더 먼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 절대.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왜? 속도 변화가 일정하더라. 여기 나와 있지.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그랬을 때 중력의 크기는 물체 질량에 비례하지만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 자, 여기서 중력의 크기가 바로 뭐냐면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물체는 다른데 무게는 다른데 뭐는 속력 변화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물체 종류하고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공기 저항을 받는 친구가 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느리게 떨어지겠지. 저항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등속 운동 그래프는요. 속도가 일정하지.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밑넓이가 뭐라? 이동거리더라. 자유낙하 운동 속도가 어떻게 점점 증가하고 있지? 요 밑넓이도 뭐더라? 이동거리더라. 무조건 뭐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동거리. 알겠습니까? 됐어. 여기까지.